자, 임대 수입이 높은 경우, 네.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자산 중에서 주식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금도 좋고 하겠지만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뭐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집이 떠오르는데 네. 오늘 얘기는 이제 주택을 빼고 네. 나머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산, 농지, 그 다음에 뭐 건물, 상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과연 가족법인, 즉 법인으로 보유하는 게 좋으냐 혹은 법인으로 지금 있는 걸 이전하는 게 좋으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박쌤사 갖고 계신 거 집 말고 뭐 부동산 뭐 있으세요? 뭐 있긴 한데 남들이 얘기하긴 별로 그래? 갖고 싶어하지 않는 부동산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살 때는 네. 이유가 있었잖아요. 부푼 꿈이 있었죠. 그렇죠. 부푼 꿈이. 어떤 부푼 꿈이 있었어요? 그냥 터져버리더라고. 부푼 꿈이 커져야 되는데. 네. 많이 오르면 뭐 임대 수익도 많이 받다가 또 부동산값 많이 오르면 나중에 팔아서 이제 노후를 좀 즐겁게 보내볼까? 이런 거죠. 그렇죠. 아마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네. 것 같아요. 뭐 은퇴 자금을 가지고 상가 하나 해가지고 임대 수입을 받겠다는 분도 네. 있고 그랬다가 뭐 지금 공실에 그냥 허덕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가슴 오케이. 아프니까. 자, 일단은 뭐 미래는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얘기는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네. 사실은 법인의 활용도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뭐니 부동산을 살 때는 내가 살 때보다 나중에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렇죠. 시세 차익을 좀 올리려고 법인을 하는데 맞습니다. 자,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 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일단 시세 차익이잖아요.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보고 지금 가정은 판다는 가정이죠. 그렇죠. 언젠가 팔아야죠. 판다. 그러면 팔 때 세금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팔았을 때 유리한 건 사실 세율만 따지고 보면 법인세가 월등합니다. 일단 낮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우울하긴 한데 현재는 19%, 뭐 9%에서 19%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뭐 조금만 돼도 뭐 35%, 40%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렇죠. 세율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법인이 이기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단기간에 팔면 1년 내에는 뭐 50%, 2년 내에는 40%. 그렇죠. 중과되죠. 예, 세금을 딱 정해놓고 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단기간에 시세 차익 보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법인은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이제 법인이 유리한 부분인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율은 여러분들 급여 받으실 때 받는 소득세율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연봉이 뭐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1억만 넘어가도 와, 세금 뭐 30% 이렇게 해서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율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부동산 팔아가지고 1억 이상 당연히 큰 금액을 기대하시는데 그러면 40% 이상 45% 막 이렇게 적용될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법인은 상대적으로 뭐 9에서 19%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서 세이브가 될 뭐 거고. 단기간은 이익이 얼마가 났든 그냥 50%예요. 그렇죠. 1년 내에는 50%, 2년 내에는 40%. 그렇죠. 단기 매매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돼서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네.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보통 부동산을 개인으로 보유하시다 보면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내는 게 아까우니까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죠. 임대업자가 비용 처리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건물을 샀고 그 건물에 대해서 가액을 이제 오래되면 상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에 2천을 벌었는데 감가상각으로 1,000을 떨어냈다. 그럼 1,000만 원만 세금 내고. 그래서 네. 대부분 감가상각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하면 그렇게 하지만 법인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근데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지만 결국에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는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양도할 때는 감가상각을 한 만큼 취득가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은 세율이 단일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많이 높지 않으면 9% 구간일 거예요. 그렇죠. 2억까지는. 그럼 굳이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팔았을 때 19% 구간이 될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임대소득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좀 고려하는데 개인은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감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나중에 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을 뭐 건물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 5억짜리다. 그래가지고 감가상각을 10년 동안 했더니 원가가 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취득가가 뭐 0은 아니지만 이제 취득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10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10억이니까 세금이 많아지지만 만약에 감가상각을 안 하면 내가 산 5억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렇죠. 나중에 양도차익은 10억에서 5억을 뺀 5억에 대해서만 내기 때문에 네. 유리하다.
그런 거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굳이 적극적으로 할지 말지는 좀 판단해 보셔라.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두 번째로 그러면 부동산을 뭐 팔 것도 고민하지만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하는 이유가 그렇죠. 임대 수입 때문이거든요. 이제 배당주의 느낌이죠. 그렇죠. 계속 배당을 받듯이.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가 나오면 그걸로 생활비도 쓰고 네. 각종 이제 비용으로 쓰는데, 자, 임대 수입이 높은 경우, 네.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거기 이제 개인의 소득세 구간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이다. 그러면 많은 세금을 내는 이 법인으로 받아서 법인세 내는 게 당연히 이익이죠. 왜냐하면 임대 수익률이 요즘에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한 4% 정도만 돼도 괜찮다 하는데. 거기에서 세금 절반 내면 임대 수익률이 2%잖아. 그럼 굳이 부동산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사실 있어요. 시세 차익을 제외하면 거기다가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이러면 2%가 안 될 겁니다. 본인의 피해 사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 높다. 그러면 의미는 있죠. 근데 개인의 소득이 높지 않다. 그러면 개인으로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로 이제 임대 소득이 있는 이런 부동산을 네. 법인으로 또 보유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네. 퇴직을 하면 그렇죠. 본인이 따져보니까 건보료가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너무 높아질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여기 임대 수익까지 얹혀가지고서나 건보료 낼 생각에 좀 머리가 아픈 분들이 그렇죠. 이런 부동산이 법인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일단 소득도 빠지는 것도 있고, 법인에서 본인이 빌딩 관리, 건물 관리를 하시면서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직장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건보료를 좀 줄인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상담해보면 있잖아요. 은퇴를 하셨어요. 임대업을 해. 그럼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르신도 이거 쉽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하겠다. 그리고 또 세입자들 또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임대료 받아야 되고 또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좀 관리해라. 이제 자식 입장에서 공짜로? 나중에 아니, 줄 건데. 아니 일은 하잖아 어쨌든. 아, 일을 그렇죠. 하는데 맨날 그냥 가서 하라 그러면 힘들지.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해줘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 그래? 너 그러면 여기 취직해서 해. 네가 하는 만큼 급여를 줄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책정해서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시키고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해피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나오죠. 법인. 그렇죠.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뭐 요즘에는 뭐 아들보다도 며느리를, 며느리가 제가 해드릴까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할 일이 좀 많은 건물의 관리가 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급여 책정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단 자녀한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한 지 상당 기간이 되신 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텐데, 네. 야, 임대료도 안 나오고 시세 차익도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서 걱정인 분들, 요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거고, 네. 가장 앞에는 이거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줘야겠다. 내가 어찌어찌해서 강남 혹은 여기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네. 야, 보니까 우리 애는 월급 벌어다가지고는 이 건물 다시 못 살 것 같다. 못 사죠. 그러기 때문에 물려줘야겠다 네. 하는데, 물려줄 때도 법인이 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이제 강점이 굉장히 크죠. 이게 거의 가족법인 컨설팅의 9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동산을 법인으로 샀다, 법인 명의로 샀다는 거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속 증여세가 굉장히 절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자녀 지분을 많이 태운다 그러면 그만큼 승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상속 증여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주주 구성을 못했다, 못 넣었다, 미래들 늦게 만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늦게 만나가지고 못 넣었다, 이래도 실익은 있어요 사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주고 싶어도 취등록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옮길라 그러면 무조건 돈이에요. 그렇죠. 증여세, 뭐 양도세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를 또 내야죠. 그렇죠. 그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식이다, 법인으로 했으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서 증여하는 거거든요. 증여든 양도든. 그러면 취등록세 없이 어쨌든 지분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또 평가라는 게 있는데, 시가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절세 효과가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법인을 또 승계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네. 지금 뭐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낸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이런 영상에서 내 거는 오르지도 않고 임대료도 얼마 안 되고 이거 법인으로 넘기는 게 필요가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건 이제 안 옮기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시세가 지금 임대가 안 나와도 나중에 확 뛰겠다, 아니면 임대가 잘 나온다,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료에서 내가 세금을 개인적으로 내는 것보다 취득세를 좀 내고 옮겨서 절세하는 효과가 더 크다, 이 정도가 되면 그때는 고민해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뭐 빨리 파셔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저희가 뭐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팔아라 마라 이 얘기는 못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박쌤사 얘기는
그럴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그냥 아유 후대에는 기술 보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할 때 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전하는 게 맞는지는 또 네. 판단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부동산의 보유 목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인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봤는데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미래드림 무조건 법인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십시오.